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4년 8월 20일 목요일 미주한인 우리 세상 제396화 지금 시작합니다. 여긴 지금 한국이고요. 미국은 8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이렇게 도울 수가 미웃의 도우미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우새 유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세월호 침몰 원인 시민과 함께 밝히는 진실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자, 유 작가님이 그 간담회에 참여하셨는데 어떤 간담회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 사참이 결과가 한 거의 1년 됐죠.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래서 침몰됐다. 이렇게 발표가 안 됐죠. 이제 두 가지로 갈려가지고 두 개 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내인설, 소위 내인설, 그러니까 배가 과적이나 복원 불량성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침몰됐다. 이게 이제 내인설이고, 외인설은 외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침몰됐다.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그 자료가 많아요. 근데 그 이 권영빈 변호사는 머나먼 세월호 1권, 2권 그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셨죠. 이제 그분이 사참위 보고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나름 조사해 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동수 아버님인 정성욱 정성욱님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했어요. 근데 그 핵심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참위 결과가 내인설도 가능하고 외인설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자세하게 좀 밝혀주셨어요. 그 왜 그런 그 혼동이 생겼냐면은 조사를 담당한 실무자들이 모여 있는 실무자들이 조직인 조사국이 있고 이제 그 위에 전원위원회라는 그 조직이 있어요. 근데 전원위원회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제 그런 고려를 하는 그런 분들로 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외부와 연계돼 가지고 외부 뭐 접촉인이 어떤 외부 연대 관계 이런 걸 생각하는 그 전원회의가 이제 실무 조사에 전념하는 실무국 이 있는데 이 결과가 그 발표가 갈리는 거예요. 그 전원의 입장은 그 전에 조사로는 내인설로 갔었는데 그게 이제 뒤집혔고 내인설이 아니다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고 그리고 침몰 원인이 외력인 것 같지도 않다.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인설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거를 밝혔어요. 거기 전원회의에서. 근데 조사국 입장은 세월호 침몰 원인은 잠수함이다. 그렇게 보고를 올렸는데 전원회의에서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발표를 못하고 모호하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점을 권은빈 변호사가 사진과 비디오 뭐 이런 거를 이게 보여주면서 설득력 있게 이거는 뭔가 충돌한 흔적이고 그리고 이게 빨리 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배 밑부분에 균열이 가서 물이 빨리 들어왔고 그리고 그 피난전기라는 그 피난전기 실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진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안에가. 외부의 충격 없이는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중심으로 간담회가 3시간 정도 됐어요. 네. 어, 그러면은 잠수함의 충돌, 그게 좀 유력하게 된 건가요? 이번에? 이분 말씀으로는 뭐 어떤 조사든지 100% 확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90% 정도로 그러니까 그 가능성 90% 잠수함이. 아, 예. 90%. 네. 예.
잠수함 충돌로 침몰했다고 보는 거죠. 아, 네. 음.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붙이는 건 내인설에서 보건성 불량으로 침몰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일기 사참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면은 보건성 불량으로 침몰했다 그만 가지고는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건성이 숫자로 얼마였는데 숫자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건성이 뭐 전 잘 모르지만 제가 들은 거는 0.6이에요. 그 세월호 보건성 0.6이었대요. 근데 0.6이면은 보건성이 굉장히 좋은 거래요. 나쁘지 않은 음, 거래요. 그리고 거기까지 왔다는 거는 음, 뭐 보건성이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쓰러졌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발표를 그렇게 했어야 된대요. 네. 보건성이 0.7 이하면은 불안정하다. 근데 0.6이다. 그러니까 이건 보건성이 불량이라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건성 불량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네. 아니고 그런 수치 없이 정량적인 어떤 기준 없이 막연하게 보건성 불량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음,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외인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 김 사장님, 그 세월호 참사가 지금 10년이 지나는 동안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왔는데도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모호한 이런 발표가 나오는데, 이번에 간담회 후에 공개된 동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 있으신가요? 김 사장님? 예, 예, 저는 간담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방문객이 있어서. 그러나 간담회 후에 올라온 동영상을 다 봤어요. 근데 세월호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그 내용들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미주 한인 우리 세상, 우리는 지금 보통 일반 분들도 미주 한인 분들 정치나 뭐 세월호 관련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세바님도 있고 이 작가님도 있고 저도 있는데 만약에 누가 세월호 왜 침몰했대? 이렇게 물어보면은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쎄 일본에서 오래된 선박 사다가 뭐 불법 증축하고 뭐 가다가 끽 하면서 뭐 항로가 바뀌고 그러면서 뭐 쓰러지고 무슨 솔레노이드 밸브인가 뭔가가 뭐 이렇게 부서져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누가 부딪혔다는 설도 있고 막 이렇잖아.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뭐 없죠. 아무것도. 네, 아무리 우리가 10년 동안 매 해마다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을 했어도 갑자기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글쎄 뭐 주로 생각하는 것이 그래 뭐 영상 옛날에 보니까 뭐 급회전하면서 세월호 안에 있던 뭐 차량이나 화물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묶지 않아서 팍 풀리면서 그게 안에서 꽉 쳐가지고 막 물도 뿜어나오고 넘어지는 영상도 생각나고 뭐 그렇지만 뚜렷하게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10년이나 되고 그 안타까운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이제 문제의 출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세월호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한 거냐 도대체. 자, 2014년에 이 세월호 침몰이 되고 나서 검찰, 경찰, 해수부, 감사원, 국회 조사 뭐 여러 가지 국가기관 9개 국가기관이 조사를 쫙 합니다. 그때. 그렇죠.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국가기관으로서는 조사가 힘들어요. 너무 방대하고 사건 자체가 심각하고 또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15년에 특별법으로 통과돼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그래서 이거 보고 1차 특조위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 해가지고 끝났어. 박근혜 시대 때. 그런데 뭐 매우 매우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에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과 이런 분들이 조사 기간도 연장해야 된다. 왜? 뭐 시간 내에 못 끝냈어. 뭐
공무원들한테 가가지고 뭐 자료 내놓으셔 해도 뭐 안 내는 데도 있고, 아, 우리 그거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뭐 이러면서 조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2016년에 수정안을 내서 다시 국회 통과가 돼서 이제 이 특별법 수정안에 따라서 다시 선체조사위원회 2017년에 선조위라고 해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그 가습기 희생까지 합쳐가지고 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 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참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설명을 해야 권영빈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작가님이 조사국 뭐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전원위원회. 근데 이거 도표가 없으면 약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참위 전체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9명이 전원회의라고 합니다. 다 참석하는 것을. 그리고 사참위에 밑에 사무처장 밑에 여러 가지 국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 국이 있습니다. 안전사회국, 피해지원국, 가습기 살균, 진상규명국,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이라고 그러고 이거 보고 조사국이라고 합니다. 이 권영빈 네. 변호사님의 설명에 하면. 그래서 전원회의에서는 그 침몰이 내인설, 뭐 고박, 그 안에 화물을 제대로 묶지 못해가지고 안에 일어난 거야. 아니면 여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불법 증축을 뭐 갑판에 하니까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복원력이 안 좋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기 힘들고 약간만 기울어도 그냥 빠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 뭐 그런 것이 바로 복원력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 그 다음에 너무 급하게 틀었기 때문에 뭐 내부 기관이 고장나서 이렇게 침몰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인설이고, 뭐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 전원회의에서조차도 이 내인설이 확실하지가 않다. 아까 유 작가님 얘기했지만 복원성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복원성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결코 이 세월호가 복원성이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량이나 화물들을 잘못 묶어서 풀려가지고 우르르 쏟아져서 세월호가 넘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세월호가 넘어간 뒤에 고삐가 풀렸다는 증거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전원회의에서는 이 제일 위에 꼭대기 있죠. 전원회의에서는 이 내인설은 아니라고 했어요. 내인설은 아니다. 그러면은 남은 게 이제 조사국에서 열심히 주장하고 권영빈 변호사를 비롯한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뭔가 밑에서 부딪혔다 이거예요. 바다 밑에서. 그게 바로 외력설이에요. 뭔가. 근데 그 뭔가가 무슨 뭐 잘 모르겠는 뭔가가 아니에요. 무슨 바위나 뭐가 아니야. 너무나 뚜렷하게 이거는 잠수함밖에 없는 거예요. 잠수함이 지나가다가 부딪힌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조사국에서는 이 외력설을 주장하지만 전원회의에서는 내인설은 아니야. 그렇지만 외력설도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이렇게 의견이 두 개가 달라요. 요거 이해 가시죠? 네, 설명 잘하셨네요. 네, 전원회의에서는 내인설은 아니야. 그러나 외력설도 약간 증거가 아직은 부족해서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를 못한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2가지 큰 문제를 줄기를 나누면 침몰 원인이 뭔지 제대로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밝히는 문제와 구조를 왜 못했냐. 이거 2가지인데 이 권영빈 변호사와 함께한 토론회 간담회는 침몰 원인에 대해서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뭐 이게 모요인가요? 예, 왜냐하면 그 간담회에서 계속 얘기한 게 fin stabilizer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핀 안정기 막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영어 스펠링으로는 FIN 지느러미 물고기의 지느러미라는 뜻의 fin FIN 안정기는 스테빌라이저.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배가 좌우로 이렇게 흔들릴 때 fin 스테빌라이저가 작동을 해서 좀 안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에는 이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그 권영빈 변호사님과의 간담회를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화면을 보강한 겁니다. 네. 여기에 유 작가님이 한번 추가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해양 사고를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조그만 모형을 가지고 재현하는 그런 회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 회사랑 그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조사국하고 이 권영빈 변호사. 그런 권영빈 변호사가 그 결과를 많이 인용을 했어요. 거기 간담회에서. 그래서 보건성하고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침몰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이론이 맞는지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침몰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방법하고 이 모형 실험하고 다 해보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내인설은 이건 설 자리가 이제 없고, 그리고 외인설일 수밖에 없다. 예. 네. 그 모형 실험을 할 때 이 세월호가 어떤 잠수함에 의해서 밑부분이 부딪혔다고 할 때 항로가 바뀐 거라든가 그 CCTV에 나온 여러 가지 화면, 물이 들어오는 그 방향이라든가 그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냥 내인설이라고 가정하고서 하면은 그런 것들이 안 맞는데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영상을 보실 때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 화면들을 제가 추가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권영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요 세월호 보면은 이 동그란 안에가 여기가 바로 핀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에요. 이곳에 잠수함이 쾅 치고 나갔다 이거예요. 쾅 치고 나갔다. 근데 처음에는 안 보였대요. 이거는 위에서 보시는 것은 권영빈 교수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자료 화면입니다. 그다음 밑에 것은 제가 일반 온라인에 나온 자료를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딱 이 자리더라고요. 제가 동그라미 빨갛게 쳤죠? 네. 예, 요 권영빈 변호사가 사용한 이 사진은 아래에서 위를 본 거예요. 아래에서 위. 예, 그러니까 이 균열도 크게 보이고 요 두 가지 쭉 선 두 가지 평행에 가는 선도 좁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 아래 그림은 정면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일자가 있고 니은자 같은 거 이렇게 있죠. 여기도 일자 있고 니은자 같은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요게 밑에서 이렇게 각을 보고 봤으니까 높이가 좀 그 예, 짧아 보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긴 겁니다. 예. 그 위에 그림 보면 좀 자세히 보면은 그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갈라진 그 사이가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게 보이죠. 여기 예, 중앙 부분 자체가 예. 그 밑에 이렇게 여기 네, 전체가 예.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 이게 바로 사람들은 뭔가 부딪혔을 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지상에서 차량끼리 부딪히면은 훨씬 더 움푹 들어가겠지만 바다 밑에서 떠다니는 두 물체가 부딪힌 경우에 속도도 그렇게 크지 않고 부딪힌 경우에는 그렇게 지상에서처럼 아주 그렇게 심하게 다 박살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나도 큰 충격이라 이거죠. 예, 왜냐면 물 속에서는 유체가 꽉 양쪽을 잡아주기 때문에 음. 예, 그렇게 충격을 가했을 때 구부러지는 정도가 다른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것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잠수함 충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네. 유체 역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 증명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맞죠? 네. 예. 그래서 다음 그림은 이거 이제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예, 잠수함이 이렇게 이곳을 정확하게 부딪혔을 때 물이 막 나오는 거, 휘어지는 정도 이런 것들이 다 들어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잠수함이 너무 작아요, 근데. 예. 그, 일반 신문에 나오는 상상도예요, 상상도. 예, 근데 시애틀에 예. 핵잠수함 기지가 있대요. 예, 있습니다. 버밍턴이라고 그러죠, 아마. 거기 계셨으니까 잘 예, 알죠. 그게 잘 알아요. 그게 거기 보고 버밀동이라고 그래요. 우리 네. 워싱턴 주에서는. 예. 그래서 그 이제 큰 거는 세월호보다 좀 크대요, 잠수함이. 그래요? 엄청 커요. 그렇구나. 충격이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렇죠.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어쩌면 잠수함은 지금 뭐 거기서 무슨 뭐 잔해가 발견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유유히 갔다고 보면은 하여튼 증거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2014년 그쯤에 그 핵잠수함 그 활동이 좀 활발했대요. 중국을 견제 그때 막 하기 시작해가지고 오. 그때 약간 그 핵잠수함이 많이 그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음. 어. 예, 그리고 이 권영빈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잠수함이 부딪힌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 사참위에 이렇게 조사 후기 의견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세월호를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이렇게 세워놓으려면은 어떤 받침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부러진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 받침대에 가려서 안 보였었대요. 그래가지고 아, 사참위 조사가 거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 간신히 발견했대요, 이거를. 그게 참 그래서 그때 이거를 부랴부랴 그 아까 유 작가님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핀 스테빌라이저 부분이 심하게 왼쪽인가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심하게 구부러진 거, 이건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 이거는 뭐 너무나 강하게 알겠더라 이거예요. 못에 꽝 부딪힌 것에. 그래서 이분은 딴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증거가 밖에서 부딪힌 그 흔적이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막판에 세월호를 받치는 기둥대를 치우고 나니까 그게 보였다. 그런데 때가 너무 늦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이해 가시죠, 이것도. 그래서 그 아, 조사를 새로운 음. 엄청나게 중요한 그 이제 증거가 나왔으니까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시간이. 예. 종료돼 버렸죠. 예. 그리고 사참위에서는 종료를 해야 되는 거라, 종료를. 이제. 음. 그래서 종료를 하는데 합의는 안 돼. 조사국에서는 이거 외력이 맞아요. 뭐,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그냥 기술만 한 거예요. 내인설은 아니요. 외력설은 충분하진 않지만 열려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있다. 이러고 나서 종결.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가. 그렇지. 결론이 없죠. 예, 결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 권영균 여,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한데 왜 부족하다고 하느냐? 100% 증거는 오. 어차피 가지고 예, 고영빈 변호사의 얘기는 이거예요. 자, 어떤 진상을 조사할 때 적어도 잠수함은 못 찾았지만 선체에서 나온 것이 뚜렷하게 잠수함하고 부딪힌 거라면은 잠수함을 찾아야 그거를 증명하지 않고 그냥 잠수함은 나중에 또 찾아도 돼. 그렇지만 선체에 바뀌는 흔적이라든가 물이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잠수함이 부딪힌 게 확실하다면 이 전원회의에서는 이걸 채택해서 잠수함이 부딪힌 게 맞다. 그러나 아직 그 잠수함이 어느 나라 건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부딪혔는지는 나중에 찾는 걸로 하되, 이 사참위 결과 보고서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결론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열려있는 채로 그냥 끝났다. 바로 어. 여기까지가 그날 토론회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유가족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 진실이 규명돼야 우리도 유가족 분들도 적어도 아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좀 납득이라도 정리를 하죠. 하고, 예, 일반 국민들도 이렇구나, 일반 시민 단체들도 아이고 그래 세월호는 이래서 침몰했어 하고 이제 뭐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유 작가님 혹시 그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거기서 혹시 나온 얘기는 없습니까? 그럼 이 뒤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권영빈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선을 걷어요. 그분은 이제 뺑소니에 비유를 했어요. 차 사고 음. 나면은 이게 뭐 사슴에 부딪힌 건지 아니면 다른 차에 부딪혔는데 사슴 같은 경우는 뭐 죽지 않거나 심하게 안 다치면 도망가잖아요. 또 이제 다치고 나서도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제 차량이 이게 부딪혀가지고 도망간 거하고 뭐 사슴이 부딪혀가 도망간 거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차 앞을 예,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이 사고 음, 났을 때 웽 달려와서 음, 뺑소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뺑소니 친 차는 없죠. 음. 그렇지만 리포트에 뭐라고 써요? 이거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다. 결론을 그렇게 뺑소니.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뺑소니를 못 잡았다고 해서 뺑소니 결론을 못 내는 건 아니죠. 예. 잠수함은 그렇죠, 없어졌지만 그렇죠. 잠수함이 치고 간 건 분명하다면 그렇게 결론을 내야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거 얘기입니다. 그 음. 이유가 뭐죠? 그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이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일단 이 잠수함이라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요거까지만 얘기를 했고. 예, 그러면은 안타까운 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시청만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조금 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잠수함이 부딪혔다면 물론 이제 오래되고 녹슬어서 모아야겠지만 그 잠수함과 그것이 부딪혔을 때 무슨 뭐 페인트라든가 아니면 금속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잠수함의 재료의 금속과 그 세월호에 부딪힌 부분에 뭐 어떤 그런 금속의 흔적이라든가 뭐 그런 거라도 조금 있었으면은 훨씬 더 전원회의에서도 결정 내리기가 쉬웠을 텐데 그렇다면 그거를 또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건지 난 그걸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참위에서 이게 잠수함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면은 당연히 잠수함 조사로 나갔겠죠. 근데 그걸 원치를 않은 거예요. 아, 그게 네. 왜 그럴까? 답답하네. 그러니까 이게 다 관통되는 게 이게 좀 보이는데 그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살려준 국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부분은 아, 그렇게 네, 생각하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미군이 네. 보호해준다 이렇게 네. 생각하죠. 그것 그래서 때문일까요? 그래서 잠수함이라고 잠수함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생각이 이제 특히 이제 이쪽 그 뭐 전원회의나 이게 많은 뭐이 사참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4.16 연대나 뭐 심지어 가협도 좀 그런 입장이라는데 잠수함이라면은 이런 생각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잠수함이 적성 국가의 잠수함일까? 아, 근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공해상이 아니라 영해 우리나라 영해잖아요. 맞아요. 올 수가 없죠. 영해를 그렇게 한다 그 잠수함이 도래인다는 거는 미국 그건 잠수함밖에 없네요. 미국 잠수함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미국의 지휘를 받는 뭐 국가 제3의 국가 뭐 잠수함.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 잠수함이나 잠수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그거는 아, 미국의 지휘를 받으니까. 근데 이 잠수함이 그 움직이는 길은 몰라요 아무도. 해군도 모를 가능성이 그 공한 음, 게 해군 소속이 아니거든. 잠수함은 음, 전략 어떤 그런 군사 조직이에요. 달라. 그러니까 그 음. 미국 해군이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왔는데 뭐 이게 해경이 거부했다는 그 뉴스 아시죠? 네, 이게 그게 뭐 해군은 모르는 게 뭐 당연해요. 그건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이 미국과 연결이 되네? 요즘 사람들이 음,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1945년부터 계속 돼왔던 거잖아요. 빨치산이 음, 싸웠던 그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빨치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잖아요. 미국을 비판하면은 다 불편해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연결성이 있으니까 여기 뭐 사참위 그런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미국이 다치게 된다는 그런 연결된다는 거면은 완- 사람들이 이게 음. 대응망덕하냐 너 아, 우리 구해준 나라인데 그런 정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고 그 정서뿐만이 아니고 미국이 그 이제 주둔하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아주 맞아요. 일부만 드러났지. 그 네, 효선이 미선이 그 장갑차에 깔려 죽은 2002년에 그 이제 그거는 뭐 대낮에 그렇게 뭐 숨길 수 없게 그렇게 맞아요.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한국에서 일어난 건데 한국 주권 국가라면은 당연히 한국 재판정을 불러가지고 마땅한 벌을 내렸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 미국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훈방해 버렸어요. 사람 죽였는데도. 그리고 그 윤금이 사건 그거 아시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알려진 건 몇 개 안 돼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미국을 우리는 건드리질 못해요. 음, 그리고 미국 그 뭐 잠수함이나 이 탱크 뭐 이런 거 자기들 계획한 대로 다 움직이잖아요. 왜냐하면 작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땅에서 작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친일파의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친미파 비난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왜 진실이 지금까지 저게 이렇게 덮어져 왔고 억눌려 왔고 이렇게 이제 조사국에서 침몰원인 잔성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도 그거를 수용을 못하는 게 미국 미국이니까. 네. 아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 왜 그동안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나 설득이 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무기력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강력하게 가능성이 있는 높은 어떤 안이 좀 늦었어도 나왔을 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조사해보자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아이고 야 무슨 또 해 그거를 이미 이렇게 났는데 하고서 자꾸 음, 닫으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냥 근데 종결지려고 하는 힘. 어제도 이 비슷한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그 임성근 사장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물에 들어라고 명령을 내린 증거가 옛날에도 있었어. 근데 그걸 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채택을, 보고서에.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와서 지시를 했네. 안전수칙 어기고도 무조건 들어가라고.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은 그럼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같이 잡고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쯤 돼서는 그 어떤 논리 때문에 이 새로운 증거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원하는 대로 가. 임사단장 별로 큰 문제 없어. 이게 비슷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내 예를 들어서. 그럼 뒤에 이렇게 의지가 있고 사람들이 기구, 조사위나 이런 것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진정성이 있다면 새롭게 나오는 이러한 유력한 설을 다시 원점에서 해야지. 앞에 거에서 결론도 못 내렸는데. 그런데 아이고 이제 그만 가자. 네가 한 거 뭐 이해는 가는데 그냥 열린 가능성으로만 놓고 여기서 결론 짓자.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유 작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근저에는 미국에 대한 어떤 복종심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성역, 무슨 예. 미국은 성역이 왔어요. 성역. 아 그렇군요. 왜 음, 성역이 왔는지 한국의 지배계층이 미국을 필요로 하잖아요. 지지를 못 받으니까 한국의 지배계층은 친일, 부역자들이에요. 그 과반수 이상이. 미국이 다 그대로 유지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를 당연히 못 받지. 이승만이 50 선거에서 10%밖에 지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대통령을 계속 했잖아요. 그 미국이 다 불러들이고 그 경찰, 그 고등경찰 그리고 군대도 그 수뇌부가 다 일본군 출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권력 기관을 다 거기서 그 식민지로 받았고 그 적산도 이런 그 이 부역자들한테 다 넘겨줬잖아요. 이게 그러니 그 민중들이야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니까 이 세력은 지지를 못 받아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해요. 그 지배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미국은 이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음, 미국을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미국을 성역한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미국은 우리 구해줬으니까 우리 은인이야. 미국에 대해 비판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계속 흘러온 거예요. 근데 아, 우리 시민으로서는 이렇게 무고하게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성역을 계속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 한때는 그 잠수함설 있을 때 이제 미국 해군이나 뭐 해군이 소속이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랬을 때 뭐 택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겁니까? 미국 택도 없죠. 택도 거기서 없다. 미국에 어, 택도 없죠. 그리고 그게 이제 국정농단 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국정농단 밝혀지고 결국은 이제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정권을 넘길 힘이 있어요. 음. 근데 이 세월호에 관련해서는 그 시민의 힘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더, 더 더 큰 강한 뭔가가 있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음, 어, 뭐 더 강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음. 정권에서 이렇게 그렇게 힘을 그렇게 발휘할 수가 없어. 정권이 그거보다 더 큰 힘이 더 큰 있네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유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럼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참위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 그럼 법을 또 바꿔야 될 거죠, 아무래도. 끝났죠, 지금. 그러면 끝났어요? 뭐, 그 민간 차원에서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거를.
지금 저-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세월호 활동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자꾸 파고 이제 시민뿐만 아니고 이런 권영민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자꾸 파가지고 보니까 안반에 부딪힌 거야. 안반에 부딪힌 거야. 안반이 미국. 벽에 거의 부딪혔다, 벽에. 깨기 힘든 그 벽에 부딪힌 거예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멈출 수는 없죠. 우리 시민은 음. 해결이 안 됐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좀 보이는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기가 된 미국, 성역이 된 미국 그거부터 깨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게. 그래야 시민들이 계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알려줘. 우리, 네, 현대사. 맞습니다. 그러면은 유 작가님 뒤에 붙은 글귀를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한미 군사 훈련 핵 전쟁 연습 중지하라.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거꾸로 거꾸로 보여요. 읽어주세요 한번. Stop US ROK nuke war drills. US out of Korea. 예. Yes, 아로 코리아. 미국, 한국 핵전쟁 연습 중단하라. 미군은 한국에서 나가라. 이런 구호네요. 유 작가님은. 네. 이것이 세월호 진상 규명이 난관에 딱 봉착한 하나의 배경도 된다. 이런 게 오늘의 결론이겠네요. 우리들의. 핵심이죠. 그게 핵심. 예. 네. 그래도 많이 진실에 다가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맞아요. 외인설인지 맞아요. 내인설인지 이게 너무나 모호했는데 그래도 많이 다가간 것 같고 많이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진실로 다가갔을 때 그 진실을 막는 커다란 바위가 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찾아가야 된다는 거 일단 그런 마음이 해야죠. 드는데요. 네. 이 세월호 참사 엄청난 참사였는데 핵전쟁 그리고 한미일 동맹 이제 그런 게 이게 도장이 찍어지면은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는 한국은 자동으로 개입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동맹이니까. 위험하죠.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지고. 아, 왜냐면은 미국의 해외 군사 기지 중 가장 큰 평택에 있잖아요. 평택이 있잖아요. 험프리. 험프리. 예. 근데 대만하고 중국하고도 우리나라랑 비슷하잖아요. 그 화약고잖아요, 거기가. 네. 무슨 이제 분쟁이 생겨가지고 또 타이완에서 대리전 뭐 그런 거 생각을 미국에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해. 그러면은 평택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 거기 미군 기지니까. 그렇네요. 어. 아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그 세월호 하는 그 원인이 자신들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그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도 지금 침묵하고 우리는 이렇게 분통 터뜨리면서 10년간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고, 네. 이게 참 말이 안 되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그래도 많이 다가왔고요. 끝까지 용기를 내는 우리 힘이 일단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